사실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경기 기록 분석을 하기를 시작했죠. 특히 스포츠 메카인 유럽에서부터 이 경기 분석이 시작했고요. 특히 유럽의 EPL에서부터 이 경기 분석이 지금은 아주 전문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 경기 기록 분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의 경기 분석 사단, 지금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계시는 팀 베어백 감독님하고 고트비, 그 다음에 히딩크 감독님 해서 이렇게 세 분이 우리나라의 이 경기 분석을 직접 대표 선수들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경기 분석이나 영상 분석이나 무언가 경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과 분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지금 수기록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수기록지는 그 경기를 설명하기 위한, 경기를 보지 않고 그 수기록지를 통해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경기의 기록입니다. 경기 기록의 분석은 그 경기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서 선수들한테, 그 다음에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팀에는 퍼포먼스를, 그 다음에 경기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경기의 데이터를 설명해 줌으로써, 분석해 줌으로써 더 재밌고 더 경기력 높고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죠. 팀을 전력을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설명을 하거나 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분석하는 작업은 아주 매우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양의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영상들은 미래에 새로운 경기를 예측을 하거나 경기력 퍼포먼스를 향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분석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제 명지대학교 김주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신임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캐나다에서 이런 스포츠 기록 분석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오셨어요. 전공은 측정평가인데 이 측정평가 안에 이 스포츠 경기 분석, 기록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대학교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스포츠 기록 분석이라는 수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연구원들이 4학년, 교수님 처음 4학년 수업을 만드셨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열의 있게 했고 교수님도 저희를 너무 열의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수업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이 터지게 됐고, 그리고 저희하고 교수님하고 다시 그 수업에서 조금 잘했던 학생들을 뽑아서 이 축구 경기 분석이라는 첫 버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저희가 브리핑할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KBS에 들어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했죠. KBS에서도 아주 좋다, 그러면은 월드컵 64경기를 모두 다 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연습을 하고 밤새워서 아주 많은 작업을 했고, 그 계기로 해서 이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 센터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분석 작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저희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은 일단 총괄하는 팀장이 한 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기를 직접 보면서 경기의 패스가 가는 방향을 이 컴퓨터 화면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입력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고, 경기에서 일어나는 단순 기록들, 그러니까 끊기는 이벤트들, 파울이나 뭐 코너킥이나 경고나 프리킥이나 이러한 끊기는 이벤트 단순 기록만을 체크하는 또 입력원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2명이 필요하고, 특정 선수를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이 특정 선수 2명당 1명이 붙어서 저희가 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더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축구 선수들은 개인적인 분석을 잘 안 해요. 축구 지금 분석에 있어서 전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지, 특정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어떻다 물론 기록도 진짜 없겠지만 개인 선수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분석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경기를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팀을 좋아해서 이 팀에 조금 유리하게, 저쪽에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충분히 사람은 주관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를 분석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보고 객관적인 이벤트들을 계산해내는, 분석해내는 이러한 것들이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이 팀의 포백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속공에서의 그런 흐름, 패스 흐름이 상당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요소만의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영상 분석을 이용해서 선수들에게 또 더 새로운 공격 루트와 또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영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공격하는 공의 방향에 따라서 상대의 수비의 움직임이라든지 빈 공간에서의 선수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앵글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경기장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촬영하듯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줌 활용을 해서 공간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방대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계를 통해서 보는 축구 경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늘 보면. 왜냐면 공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공과 더불어서 선수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되는 게 영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광주하고 수원 경기입니다. 컵 대회에서 2대1로 광주가 이긴 게임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수원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패스가 굉장히 많죠. 봐도 그냥 2배 이상이 많은데, 이 시도 횟수가 많은 거는 여기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 보면은, 일단 수비 측에서 디펜스 필더들이 중원으로 올립니다. 미드필더진에게 공을 줬는데 미드필더진이 앞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을 주기가 여의치 않다. 그럼 다시 그 공이 다시 수비수들한테 다시 옵니다. 이 과정에서 백패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백패스가 오고 나서는 다시 패스된 볼이 롱패스로 이어지거나 다시 또 미들로 올라가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수원 분석관 분도 만나서 제가 플레이 스타일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감독님의 주문사항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감독님의 주문사항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픽하고 데이터를 보면은 그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어떤 특징을 좀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플레이가 잘 될 때의 모습입니다. 최원권 선수가 전진 패스로 주고 그 측면에서 그 패스가 월 패스식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청용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를 해서 박주현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고 박주현 선수가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일단 최원권 선수가 전진 패스 가고 김은중 선수로부터 이청용 선수가 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돌파를 해서 박주현 선수가 공간에 자리를 만들고 수술해서 넣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쪽 양쪽 측면에서의 이대일 패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돌파를 많이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젊은 선수들 활약을 많이 하고는 뭐 서울 같은 팀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감독들이 있는 포항 팀도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지향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어떤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자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작년 6월 달에 전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말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월드컵이 개막을 해서 제가 전역 전 휴가 때 와서 월드컵 같이 하고 잠깐 복귀했다가 또 다시 전역하고서 월드컵을 마무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남들은 다들 왜 놀지 왜 거기 가 있느냐 이랬는데 그만큼 재밌고 열정도 있고, 제 열정은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겠지만 그만큼 분석에 대한 열정하고 애정은 누구 못지 않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너무 저희들도 축구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분석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골을 넣으면 다들 분석하라고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교수님한테 2002년 당시에 그때는 응원이 상당히 열기였잖아요. 저희도 신촌에 가서 응원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분석 안 하고 신촌 가서 응원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교수님한테 아주 혼난 적도 있고, 저희가 축구를 보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옛날처럼 즐기게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한 번 볼 때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죠. 저기 성남이라의 차경복 감독님 계실 때 그 밑에 김학범, 지금 성남이라의 김학범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그 골방에서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밑에 가가지고 김학범 감독님이랑 둘이서 피자 먹으면서 밤늦게까지 영상 보고 맞추고 이렇게 했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원조는 김학범 감독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분석이. 네, 지금도 매일 하시는 일이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세요.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고, 상대편은 어떻게 경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죠. 그게 일이랍니다. 이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영상 분석 쪽을 담당을 했어요. 제가 석사 때 영상 분석 쪽에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김학범 감독님이 명지대학교 출신이시고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숙소가 명지대학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지금은 저쪽 성남 탄천 쪽으로 옮기셨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데 숙소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갔죠. 그때 당시에 이 영상 분석의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나라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상당히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은 컴퓨터 조작이 좀 미숙하시고, 저는 컴퓨터는 좋지만 경기 보는 안목이 감독님한테 아주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감독님은 저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사실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찾아가가지고 감독님 방에서 감독님
경기 분석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인코딩 작업도 하고, 분석 작업도 하고, 클립 작업들도 하고, 공격 요소, 수비 요소 이런 것들 분리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배운 기억도 있고, 피자도 먹으면서 맥콜도 마시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분석했던 그랬던 재밌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센터에서는 성남이라 홈 경기는 저희가 직접 촬영을 나가서 성남이라 경기를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 작업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매주 김학봉 감독님과의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센터는. 스포츠 경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예전에는 TV 시청을 할 때 캐스터와 해설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었고요. 이제는 이러한 축구 기록이라는 요소가 빠지면은 시청자들 역시 화면이 심심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미디어 쪽에서도 그것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이, 축구의 기록들이 이런 국민 여가로서의 한 방편의 스포츠 토토라는 부분을 또 기록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기록으로 인해서 경기를 예측하거나 그다음에 분석하거나 했을 때 이러한 스포츠 토토에서의 공략하는 방법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쪽의 시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액팀 인덱스라는 게 이제 선수 평가하는 그러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셀퍼드 대학과 PA 스포츠에서 2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이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액팅 스포츠의 인덱스를 어떤 것을 적용하고 어떤 것에 가중치를 주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숨긴 채 이제 이 액팀 인덱스만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찾기 좀 힘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매우 궁금하죠.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도 그 부분과 아주 상이한 부분, 비슷한 부분인데 많이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다시 국내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야구 KBO에서 그 예하 회사를 하나, 기록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경우에는 수기록으로 하는 수기록원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컴퓨터 기록으로 하는 컴퓨터 기록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컴퓨터 기록원이 기록한 기록은 바로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이 서버로 전송된 기록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전문적인 기록들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국내 축구 리그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스포츠 경기 기록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 종목에 걸쳐서 사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각 종목별 단체와 그 다음에 지역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아주 어린 선수들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많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이 선수가 어떤 선수다, 고등학교에 이 선수가 어떤 선수다를 살펴보려고 했을 때 그 선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에 놓인 게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일단
지역 단체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경기 기록을 관리를 하고, 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대학이나 프로로 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경기 기록을, 지역 단체에 있는 경기 기록이 이제 종목별 단체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선수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기록이 이제 축구 연맹으로 옮겨오면서 이 기록들이 계속 제도화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의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것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 기록을 제도적으로 분석하는 인원들을 확충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우리 경기 분석,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경기 분석, 기록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의 아주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보람 느꼈던 순간은 제가 직접 이렇게 경기 기록을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 TV 화면에 내가 분석한 자료가 TV 화면에 나왔을 때 정말 기뻤죠. 제일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두 번째로 제가 영상 분석을 해서 직접 선수와 미팅을 했을 때 그 선수가 내가 이 부분이 모자란 점이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가 시각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 그 알고 있지만 보지 못한 선수들이 그걸 봄으로써 느꼈을 때,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가장 보람된다고 생각되죠. 두 부류가 있어요. 보기 싫어하는 부류가 있고 그걸 보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그거 보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센터가 이런 스포츠 경기 기록 분석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걸 발맞추어서 이런 연맹이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뽑아준다면 저희는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기 분석 이런 부류가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